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아까 복습을 해보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 좀 납니까? 우리 수미? 뭔가 배웠지? 그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배웠죠?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을 이제 n개를 뽑죠. 표본 n개를 뽑아가지고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이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뭐에 따라 바뀐다고요?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이 표본 평균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확률 변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처럼 돼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뭐였냐면 원래 모평균과 똑같다는 거죠. 표본 평균을 다 평균 내보면 모평균이 나오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원래 분산에다가 n으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됐었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띈다고 했죠? 정규 분포를 띈다고 했죠? 이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띄면 정규 분포를 띈다. 이러한 이제 정규 분포를 띄기 때문에 얘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는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했으면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이게 저번 시간에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앞에서 뭐로 연결되냐 이항 분포가 n이 많아지면 이항 분포의 n이 많아지면 n이 커지면 뭐로 바뀐다? 정규 분포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뀔 때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 갈 때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공식을 다 알고 있죠? MP가 평균이 됐었고 MPQ가 분산이 됐었죠. 그렇게 이제 바뀐다 라고 해서 이항 분포도 여기다가 조금 끼워 넣었던 게 이제 마지막 몇 번이었죠 그게? 마지막 문제였죠 그게? 그게 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뒤에는 다 정규 분포 놀이에요. 대부분 다 정규 분포 놀이여서 이게 이렇게 확률을 물어봤다가 확률에서 거꾸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 물어봐요. 요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 부분을 할 차례냐. 여기 이제 끝났고 이제 마지막을 모평균을 추정할 차례인가요? 오늘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번 시간에 내가 알기에는 필수에서 4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모평균의 추정.
그래서 결론은 이 모평균하고 표본평균하고 이렇게 포범평균 열심히 조사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평균은 모르잖아요. 모평균은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죠? 전수조사. 그러니까 진짜 모두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용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거의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모평균을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낼 때는 뭐. 그래서 표본 평균만 구하는 거죠. 표본을 선정을 해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추정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이제 표본을 설정해서 보통 표본은 n이 보통 1000명 보통 1000개 표본을 설정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표본을 구한 거를 통해서 뭐를 구하죠? 표본 평균을 구하죠. 그러니까 뭐 다 더한 다음에 뭐 x1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걸 x100까지 다 더한 1000까지 더한 다음에 얘를 이제 1000으로 나누는 거. 이 표본 평균을 이제 구해내죠. 1000명 정도는 열심히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뭐를 추정하는 거다?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이 모평균은 이제 M 되겠죠. 근데 이게 표본을 뭘 뽑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표본이 잘 뽑혀 나와야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모평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 X바 표본 평균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에요. 뭐를 따른다고? 정규 분포.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을 치면 뭐가 된다고 우리가 다 배웠죠? 모평균이 된다라고 배웠죠? 이게 표본 평균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 따르냐? 여기 다 있죠? 어떤 확률 밀도 함수 따르죠? 평균은 m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어지는 거를 따르는 확률 분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x바를 구했어. 예를 들어서 x바를 구했어. 근데 x바가 어딘가에서 나왔겠죠? 평균에서 제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데 나왔을 수도 있잖아. x바가. 내가 구한 x바. 맞아 안 맞아? 그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모평균을 추정할 때 이게 오차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구한 x바라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에 딱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사이에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증명은 뭐 잘 몰라도 되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뭐 오른쪽에 봅시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페이지 129페이지. 요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정규 분포는 이 표본 평균은 이런 걸 따를 거야. 이게 지금 x바에 대한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표준화시키면은 얘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죠? 얘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표준화 되겠죠? 아까 전에 했겠지만 g는 x바에서 평균을 빼주고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면 표준 편차를 바뀌니까 표준화를 시켜보면 얘가 이제 어떤 거로 바뀌냐 이러한 그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뀌겠죠. 좀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몇이 되는 거죠? 평균이 0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몇이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표준화를 시키면 얘를 그죠?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요 x바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냐를 이제 시켰을 때 이 x바가 어느 사이에 있을 확률이 요거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x바랑 요거 사이에 뭐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오차가 몇 프로 정도 나올 것이냐,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것이냐,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만약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x바가 나왔겠죠? 여기서 이제 요 x바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얘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x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오차를 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제가 각각 나오겠지만 요 x바는 요 사이에서 x바가 유치할 확률은 몇 프로가 될 것이냐, 요 차이가 이렇게 될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95%짜리랑 뭐를 많이 쓰냐면 뭐를 많이 쓴다고요? 95%짜리하고 99%짜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95%짜리는 뭐냐? 내가 구했을 때 95%의 확률로 요 사이, 내가 지금 구한 거의 요 사이에 얘가 유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얘를 구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얘를 구했다고 치면 요거에서 오차 범위 내에 뭐가 있다?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넓어지면 그 99%가 되면 이게 오차 범위가 점점 커져요. 당연한 얘기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기 4명의 키를 조사를 했다고 쳐. 내가 평균을 냈겠죠. 평균을 냈단 말이야. 근데 그 오차 범위를 넓혀. 내가 여기서 뭐 평균 내전에 뭐 165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165에서 내가 이거를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하면은 웬만하면 모평균이 그 사이에 있겠고, 막 10으로 하면 더 있을 확률이 높아지 안 높아져?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는 이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야. 근데 당연하겠지만 얘는 늘리지만 이 범위를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뭘 하는 수밖에 없냐면 여기 보이죠? 루트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돼. 많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많이 조사하면 많이 조사할수록 그 추정할 때 모평균에 가까워지겠어, 안 가까워지겠어? 확률적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이 n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돈이 많이 되잖아. 1000명일 때, 10,000명일 때는 벌써 돈이 되는데 이게 루트 n배만큼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 10배 늘리면 10배가 정교해지지가 않아요. 루트 10배만큼 정교해져. 한 3배만큼 더 정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돈을 갖다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배 되면 루트 10배만큼 정교해지거든? 요것 때문에. 하여튼 한번 봅시다.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뭐를 구할 거냐? 이 표준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되고 여기가 1.96이 됐을 때 요때 요 넓이가 뭐가 되냐? 이 한쪽이 바로 0.475예요. 여기도 0.475예요. 더하면 0.95가 나오는 거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5%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여기 범위, 만약에 평균이었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1.96, 1.96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몇 프로가 된다? 95%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열로 바꿀 거 아니야. 다시 거꾸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1.96, 마이너스 1.96이었어. 이때 x바로 갈 거면 얘를 곱한 다음에 얘를 넘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역으로 이제 그 표준화를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곱해요. 그럼 여기 쪽에서 보자면, 이쪽에서 보자면 이 0.475가 나올 때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96에다가 요 곱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x반이가 넘어가면 m을 더하겠죠. 요렇게 된다.
요게 x바 값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m 값이니까, 미안해. 이게 x바죠. m 값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m을 남겨놓고 다 넘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곱한 다음에 m을 남겨놓고 넘기려고 요 x바를 넘긴 거예요. 넘기고 여기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한 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요 사이에 뭐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m 값이 있을 확률. 요렇게 이제 거꾸로 만났을 때 요 확률이 1.96이 되면 이게 0.95가 된다.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당연했지만 이게 이제 무슨 구간이냐? 실내 구간이라 불러요. 요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고? 실내 구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표본 평균을 구했어.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하고 표준 평균에서 그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하면 이게 확률이 0.95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를 이제 구했겠죠. 구한 거에서 여기서 이렇게 빼고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확률이 나올 확률이 0.95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표본 동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 그러면 결론은 요 1.96에서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이걸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 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겠고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당연하지만 짧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는 160부터 2m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게 좁아져야 되잖아. 뭐 168에서 170 사이에 있는데 좁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좋은 예측이 되는 거겠죠? 너희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려면 결론은 이게 뭐가 돼야 돼? n이 뭐가 돼야 돼? 커져야 돼. 결론은 우리가 얘를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야. 분산은. 표준 편차를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야. 원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을 줄이려면 누구를 많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 표본의 크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봤잖아. 10배가 된다고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 분을 되면 루트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한 3점 몇 배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0배를 더 조사를 많이 하면은 10배 돈이 더 들겠지? 근데 실제 구간의 길이는 얼마큼 준다고요? 루트 10배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많이 하면은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얼마를 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하냐면 1000명을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어느 정도 그 오차 범위도 좀 적으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투표한 다음에 뭐 출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 막 무슨 조사할 때 다 보세요. 거의 다 1000명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여론조사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1000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오차 범위를 준다 안 준다? 줘요.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1000명 정도 조사한 다음에 이 안에서 오차 범위 몇 프로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게 요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95%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99%야. 그럼 이게 좀 더 넓어지겠죠. 그럼 99%는 언제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 99%일 때는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그게 99%는 마이너스 2.58. 여기서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가면 이게 95%가 나와요. 99%가 나와요. 이게 0.99가 나와요. 0.99. 그래서 이게 2.58로 바뀌면 이게 뭐로 바뀌면 2.58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봐봐. 결론은 이게 2.58로 그러니까 95%짜리는 이렇게 되는데 99%짜리는 실내 구간이 2 곱하기 2.5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명을 조사할 때라고 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야지만 9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안 늘어나면 실내 99%가 된다는 얘기는 실내 구간이 늘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넓게 했다는 거지. 좁게 했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얘 안 늘리고 이것만 늘리면은 의미가 아주 좋은 건 아닌 거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얘 오차율만 더 크게 본 거니 그 안에 있을 거다. 99%의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 사이에 목평균이 100번 조사했을 때 최소 몇 번은 있다? 95%는? 95번은 거기 있다는 거야. 그 사이에 목평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99%는 뭐야?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요쪽으로 왔다 갔다 그 오차 범위 내에 목평균이 100번 중에 99번은 목평균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실내 구간에서. 조금 이게 조금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하여튼간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요게 요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지금 어디 나와 있냐? 지금 내가 다 해준 거야 이게. 실내 구간, 이게 실내 구간이야. 요게 실내 구간이고 요걸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열심히 써놓은 게 128페이지 다 있죠. 근데 사실 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공식만 쓰면 돼요. 자, 여기는 어차피, 변형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면. 이 목평균 추정은. 나오면 맞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공식만 외워도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만 해버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개념 체크를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몰타는 크기가 16인 표본은 n이 16인 거를 빼가지고 표본 평균이 몇이었다? x바가 표본 평균이 8이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의 신뢰도 95%짜리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이제 표본 평균 8에서 빼기 95%면 1.96이라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절대값 1.9642. 이게 뭔 소리죠? 이게 그거야. 아까 전에 표본 평균에서 x방 z가 마이너스 1.96부터 절대값 1.96 작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을 요거 안에 있을 확률이 0.95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에 따른 표준화된 값이죠. 신뢰도 추정은 의미야. 그래서 x바에서 신뢰 구간은 8 빼기 1.96의 루트 n, 루트 n이 루트 16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부터 목평균은 8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90 몇 프로의 확률로? 5%의 확률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4분의 2니까 0.98을 빼주면 7.02부터 그 다음에 8.98. 그러니까 표본평균이 8 나왔는데 요걸 통해서 목평균은 7부터 9 사이에 대충 7부터 9 사이에 95%의 확률로 존재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요 얘기가. 근데 99%가 되면 이게 똑같잖아. 지금 표본의 크기가. 그러면 저것만 늘어나는 거야. 잘 몰라도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똑같았을 때 99%가 되려면 이게 더 늘어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줬냐? 99%는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다 줘요. 2.58로 아마 줬을 거예요. 이때 0.99다. 2.58이 그 신뢰도 99%짜리다. 그래서 이게 1번인 거고 이게 2번은 8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늘어나요. 8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대충 어디가 된다?
6.71부터 9.29. 분명했지만 얘는 95%짜리야. 그러니까 요 안에 모평균이 100번 중에 95번이 있다는 얘기고, 범위 늘렸죠? 더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더 정확한 예측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범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럼 요 안에는 100번 중에서 몇 번의 확률로 모평균이 있다는 거야? 99번. 이 안에 100번 조사했다고 치면 99번의 확률로 여기 모평균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역평균 구했을 때. 당연히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뭐 있긴 있겠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이거 2배가 되는 거죠. 얘도 이거 2배 되니까 빼면 되는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번이에요. 2번을 보면 그 실내도 95%가 되면은 1번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몇이죠? 64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죠? 여기 실내 구간이다. 2번에서 n이 64라고 했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이게 8분의 3이니까 계산해보면은 1.47인가 나와요. 실내 구간의 길이. 2번은 99%로 하면 좀 더 늘어나죠.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8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늘어나냐? 1.935가 되네요. 이렇게 실내구간의 길이까지 해가지고 뭐 엄청 어렵진 않죠?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 뭐 이거는 뭐 대충 뭐 이제 조사했을 때 이 사이에 있다. 이게 정규분포 따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도 그냥 공식만 외우세요. 난 잘 모르겠다. 공식만 외우면 돼요. 똑같이 나와. 공식만 외워도 100점이에요. 여기는. 이게 문제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 자, 문제가 다 어차피 다 공식대로 똑같이 나와서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은 평균을 m미터인 정규분포를 딴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결론은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100명을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몇이랬어? n은 지금 100인 거죠? 그때 표본 평균이 몇이 나왔냐면 표본 평균이 70.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가 나왔다겠죠? 표준 편차? 12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죠? 12. 이 표준 편차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5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이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자,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지금 구한 게 뭐냐? 뭐죠? 표본 표준 편차예요. 자, 표본 표준 편차가 12다라고 해요. 보통 X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럼 수민아,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헷갈리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사실 뭐 헷갈리는데, 이거 봐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자, 봐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 뽑았냐? 몇 명 뽑았냐? 100명 뽑았는데 이 100개로 가지고 뭐를 구한 거야?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100명을 뽑은 걸로 데이터.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아까 전에 뭘로 구한 거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게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 태장계가 있는 거야. 여기 모집단이 있는 거고 표본 집단이 있는 거고, 쉽게 보자면 이 표본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표본 평균이야.
이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여서 이 하위 집단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 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했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 분산의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라고 부르면 여기서는 s제곱 s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게 봐봐, 이 표본 집단에서 구하는 거, 요 s와 얘는 거의 같다라고 봐요. 이게 뭐냐? 표본 표준 편차예요. 이건 우리가 조사에서 나온 거죠. 100개 조사했으면 100명으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얘랑 이제 거의 같다라고 이제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이 확률 분포,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로 가져서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얘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 표본 집단에서 이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이 확률 분포에서 요를 따로 갖고 와서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온 거고, 얘는 그냥 조사한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준 거, 표본 표준 편차야. 지금 100명 조사해서 표준 편차 냈더니 12였다. 이게 12라는 얘기야. 얘는 얘랑 같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은 다른 거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그냥 표본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괜찮아? 좋아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한 거예요. 사실 여기가 이제 조사한 거고 이 x바, 이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의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 그거의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온 게 얘인 거예요. 표본 평균만 본 거예요. 표본 평균만.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어떤 확률 분포처럼 되는데 표본을 뽑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랑 전혀 다른 거야. 별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준 게 그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공동지기로 조사했더니 평균이 70. 이건 x바가 70이라는 얘기예요. 표본 평균이 70이고 요 표본 표준 편차가 10인데 이게 모 표준 편차랑 똑같다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 요거 처음에 가르치면 겁나 헷갈려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거 아니었어?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95짜리가 되면 x바에서 빼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 95%짜리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어요. x 반을 대신에 70 집어넣고 그 다음에 1.96 쓰시고요. 루트 n은 n이 100이죠? 10이 되겠죠? 루트 100이니까 시그마는 12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67. 그지같이 나와요. 67.648 여기는 72.35 2번은 99%면 여기만 바뀌면 돼요. 여기만 뭐로 바뀌면 되냐면 2.58로 바뀌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66.904부터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계산 좀 그지 같으니까. 저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5-1번만 하나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의 뭐 공식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 5-1번만 하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거의 문제가 다 똑같아가지고. 전혀 연구원이야. 쉬운데. 50만큼은 나오는데. 어? 어? 어디 쓰기 싫어? 이거 개념 몰라도 공식만 외우고 다 맞아요, 얘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내가 앞에서 뭐, 막, 이거를 가지고 막 추정하니까 이게 막 되니까 이게 이 사이에 x가 되고 막 이렇게 헛소리도 많이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어도 다 맞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뭐 이해시켜주려고 내가 열심히 주저주저 써둔 거지. 사실 몰라도 답을 맞는데 지장은 없다.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다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5-1번에서 n은 몇이 되는 거죠? 100이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표본의 크기가 n이 100이 되는 거고 100명의 표본 평균이 500c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게 표본 표준 편차인데 이걸 그냥 시그마로 봐요. 그냥 시그마로 대체한다. 40이다. 뭐 그런 얘기야, 결론은. 이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모 표준 편차라고 그냥 대체시킵니다. 그냥 집어넣고 쓰면 돼요. 끝이에요. 아몰란 95%. 95%면 거기 써있죠. 1.96으로 가면 되겠고. 99%면 2.58로 가면 되고. 써있죠, 다. 그래서 500 빼기 1.96, 95%짜리니까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 다 40. 끝이에요. 사실 공식만 다 풀거든요, 이거. 다 이런 거 그냥 풀면 돼요. 진짜로. 99%면 이제 여기만 뭐로 바뀌면 되는 거죠? 계산만 남은 거죠, 이거 사실. 2.58로 바꾸면 돼요. 수면아, 이거 애들이 다 맞겠냐, 안 맞겠냐? 이거 진짜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공식만 외워도 다 맞아요. 이거 뭐, 거의 뭐. 틀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로 뭐, 아까 앞에서 내가 막 설명했다 다 몰라, 그냥. 공식 외운 다음에, n 100, 이거, 표본 평균 500, 봐가지고, 그냥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진짜요. 그래서 뭐, 틀리면 혼나야 되는 문제예요. 큰일 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공식만 외워도 다 맞는다. 무슨 얘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가서 필수요건으로 가면 이게 뭐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 차이예요. 필수요건에서 어느 가선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0인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였더니 평균이 300g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을 m을 가지고 있고 표준편차가 20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거죠. n인 걸 이제 갖고 왔단 말이야. 그죠? 그랬더니 그 평균이 x바가 뭐가 나오냐? x바가 뭐가 나오냐면 그 300이 나왔던 것 같아요. 300이.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냐? 그럼 이제 95%면 300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이제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이제 2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뭐가 나왔다 그랬더니 요거부터 신뢰 구간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 300, 표본 평균 3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0이니까 요게 290.2가 되고 이게 309.8이 된다. 그때 이제 n값을 구하시오. 거꾸로 묻는 거죠. 아까랑 뭐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얘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만 미지수 준 거지. 구간 주고 거의 똑같은 문제여서 다 똑같아서 문제가 이게.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쪽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300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되죠? 이게 9.8이 더해줘야 되니까 이 9.8이면 이거 몇 배 돼야 돼? 이거 몇 배가 된 거야? 이거 몇 배가 된 거죠? 여기 몇 배 돼야 되죠? 5배인가요? 맞죠? 그래서 9.8 되지? 이게 5가 돼야 되죠? 맞죠? 5 곱해야지 이게 9.8 되잖아. 이게 5인 거죠. 루트 n분의 20이 5가 돼야 된다. 약분하면 1, 4. 루트 n은 몇이다? 그러면 4다. n은 제곱하니까 16이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도 어렵나요? 다 똑같은 문제여서 사실. 6-1번 풀어보세요. 문제 다 똑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식 쓰고요. 다 똑같은 데 쓴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만 뭐 구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구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루트 n을 물어볼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문제여가지고, 진짜로. 푸는 게 거의 공식만 외워도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틀리면 큰일 나요. 틀리면 큰일 난다. (3.92가) 나와야 되네, 여기가. 여기 2네. 루트 n분의 16이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n이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64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공식이 다 똑같아가지고 이게 거의 뭐 그래 안 그래 수민아? 다 몰라도 공식만 알아도 풀겠죠? 거짓말이 아니지 진짜로? 이거 여기는 안 몰라 해도 다 풀어요 진짜로. 자, 실내 구간의 길이 페이지 7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다 똑같아요 여기 진짜로. 공식만 해도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어보는 것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이제 구간의 길이에요. 길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논술 시험 연수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10이다. 표준 편차가.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95%로 할 때 실내 구간이 2.8점 이하가 되도록. 실내 구간은 뭐 95%짜리의 실내 구간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실내 구간은 루트 n분의 시그마 10이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점 이하가 되도록.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죠, 95%짜리. 2.8점 이하가 되도록 할 때 표본의 크기, 최소값.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본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요.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하고 약분하면 1.4. 그럼 또 이렇게 약분 되나? 뭘로 되냐?
이게 1.4 제곱 아니야? 1.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1 남은 거지. 그럼 이제 곱하면 루트 n분의 14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4가 루트 n. 제곱하면은 196보다 n은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96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1차 분식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좀 어려운 거 풀까요? 어려운 게 있나? 마지막 거 풀어보세요. 7-3번. 7-3번. 뭐 이게 어려운 게 다 없어서 이렇게 뭐 문제가 다 똑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확통은 다 배웠다. 이제 마무리는 됐다. 특강 끝났으니까 목요일날 오전에 오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죠, 먹지 여러분들. 오지 말라는 거는. 그지, 형준아? 그지? 오지 말라는데 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형준아? 그 정도면? 그쵸. 다른 건 몰라도 오지 말라는 건 기억해야지. 오는 거는 뭐 애들이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 오지 말라는 거는 잘 기억하고 있던데, 애들? 대부분. 그건 확실하게 기억하지. 가끔 이제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는 까먹는 애들이 있긴 한데, 이제 중등부 이상만 딱 올라와도 안 오라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건 확실하게, 그치? 확실하다. 초등부 때는 은근히 까먹고 옵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그때 되게 천진난만할 때잖아, 이렇게. 그때는 와요, 진짜로. 꼭, 그때는 공지를 정확히 여러 번 해줘야 돼, 애들한테.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오지 말라고 한 번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주 잘 머릿속에 기억이 박혀져 있어요. 안 오는 거 딱 박혀 있어서. 절대 오지 않죠. 자, 일단 음료수의 칼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mg으로, 뭐 mg으로 된대요. 그래서 실내 구간 95%로 추정할 때 4.9. 똑같은 문제죠, 다. 사실 뭐 2 곱하기 95%니까 1.96. 1.96하고 2.58도 여러분 거의 다 외워요. 문제 푸다 보면 이제 지겨워가지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했더니 이게 몇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4.9죠? 그러면은 얘랑 약분하면은 약분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힘으로 막 약분하면 안 돼. 1.96이랑 4.9 뭐로 약분돼? 안 돼요? 망했어요? 약분하면 안 돼요? 이게 10이지. 이거 19.6이란 말. 약분되면 얘가 19.6이 될 거라는 거지. 5, 2, 10이니까 19.6이지. 4배 아니야? 4 아니야, 다? 1 되고. 루트 n분의 4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n은 4보다 커나 같다. 제곱하면 n은 16보다 커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정수로 잘 줬죠? 후분의 크기. 막 이런 거 잘못 주면은 소수점 나오면 짜증나잖아, 계산할 때.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단원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통계가 보통 언제 나오냐면 2학기 때 나와요. 통계가. 1학기 때는 보통 확률까지밖에 안 나오고 시험 보면 내신에서. 통계 볼 때쯤 되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조금 공부해야 돼. 통계는 어렵지 않으니까 앞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몇 개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수능 문제 나왔던 것들을 좀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133페이지에 보면 몇 개 문제만 풀고 약간 그런 평가 문제나 교육청 문제만 풀어볼게요. 일단 3번 133페이지 3번 여기 보시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건데 이건 이게 뭐죠? 그 연속 확률 변수 문제가 아니라 이산 확률 문제죠? 3번에 보시면 교육청 문제예요. x라는 거에 확률 분포표를 줬죠. 0, 2, 4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준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이산학률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구한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죠. 공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러니까 결론은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이때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일 때, 여기서 이제 이산학률 분포에서 이제 뭐로 연결되냐? 표본의 크기가 좀 크니까 표본 평균은 넘어가요. 웃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vx 표본 평균의 이게 이제 m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거든요. 이게 결론은 공식으로 보자면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 해를 좀 봐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되니? 우리 수민아. 더 몇이야? 6분의 몇이야? 6분의? 아니?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x제곱 평균을 구하는 건데 x제곱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위에 x제곱 그냥 쓴 다음에 0, 그 다음에 제곱하면 몇이죠? 4 제곱하면 16이죠. 그죠? 16이죠?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x제곱 평균은 x제곱이랑 뭐라고 곱해주면 되는가? 확률만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4a, 이렇게 곱하면 16b가 되는 거죠. 요게 몇이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3분의 16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하고 a, b를 구한 다음에 그 뭐 하는 거죠? 이제 분산만 구하면 사실 분산 구해서 n으로만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다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연방하면은 이거 4로 약분 되죠. 그럼 a 더하기 4b는 3분의 4가 되겠고요. a 더하기 b가 6분의 5니까 빼면 3b는 이게 6분의 8이니까 6분의 3이 되겠고 약분되니까 b는 6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6분의 1이고요. 이게 6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x제곱 평균에서 뭐 빼면 되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평균은 뭐 이렇게 곱하면 나오잖아. x 평균은 0, 2 곱하기 6분의 4니까 6분의 8, 6분의 4, 그래서 6분의 12가 나와서 평균이 2가 나와요. 2의 제곱을 빼면 되죠. 여기서 3분의 16에서 2의 제곱을 뺍니다. 분산 나와요. 그럼 이게 4니까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3분의 4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3n분의 4가 나오는데 n은 몇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n은 2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0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0분의 4가 되니까 약분돼서 15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엮어지는 문제, 이산학률하고 엮어지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산학률이랑 엮어져서. 15분의 1이 답이에요. 약분돼서 15분의 1이 답이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엄청나게. 자, 넘어가서 6번. 6번으로 가면은 이제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는데 수능 문제예요. n은 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크기가 9인 거를 빼요. n이 9일 때 표본을 빼서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분 y라고 하자. 자, 이렇게 표본의 구인 거를 뽑은 거를 x 바, x의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n은 3의 평균을 갖고 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n이 16인 거를 따졌을 때가 이게 y의 표본 평균.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 둘 다 이제 뭐로 바꿔야 되냐면 x 바도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y 바도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를 각각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정규분포 뭘 따르게 되죠? 모평균하고 같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 얘는 뭘 따르죠? 정규분포 3을 따르겠고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표준편차가 2분의 1 나오겠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맞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x바가 뭐보다 크나 같은 거? 1보다 크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곧바로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다 뭐로 만드는 거죠? 얘를 표준화시켜서 거기서 비교하는 거죠. 얘를 표준화시켜요. 이 확률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분포. 1이니까 1 빼기 0분의 3분의 4.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죠? 4분의 3 이상이 나옵니다. 얘는 표준화 시키면은 g는 a 빼기 3의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보면은 2를 곱하면 2a 빼기 6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이제 0하고 1로 갔겠죠. 당연히 0하고 1자리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큰 거야? 여기 4분의 3보다 큰 거예요. 얘는 2a 마이너스 분의 작은데 이게 서로 같아야 돼.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 2a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럼 요거 대칭으로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2a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깍깍 같으니까 여기가 대칭이 되는 거죠. 여기 대칭 관계 있으니까 얘가 4분의 3이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그래야지 이 넓이가 같아지면서 대칭으로 표현시켰다. 같겠죠? 확률이? 이렇게 두 개를 지금 확률 변수 두 개를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2a는 4분의 24가 더해지니까 4분의 21이 되겠고 a는 2로 나오니까 8분의 21이 나오는 거죠. 뭐 요런 문제들 8분의 21 답은 3번이 되겠죠. 요런 문제들이 이제 두 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지. 다 넓이 물어보는 문제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보는 거야. 그림 그려놓고서 어떻게 넓이가 될 것인가. 이쪽이 이제 4분의 3보다 크다고 할 때 이거 나오는 것이 요거를 이렇게 잘 따라가가지고 표본 평균을 요런 문제들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림 그려가면서 많이 풀어보면 다 풀려요. 연습만 하면 정규분포 문제 맨날 나와가지고 거의 초단골 문제예요. 맨날 나와요. 그 다음에가 어디죠? 10번. 10번 문제, 수능 문제.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대충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학교 시험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엄청나게 막 바뀌어서 내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수박의 무게를 구했더니 평균이 m, 수박의 무게가 확률 변수 뭐 x라고 하면 x는 평균인 m을 따르고 정규분포인데 표준 편차는 1.4의 제곱을 따르는 뭐 이런 식의 그 정규를 따를 텐데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이미 추출하냐? 여기서 n이 49개인 표본의 크기를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신뢰도가 A부터 7.991을 나오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 A 값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방금 배운 거죠? 그럼 신뢰 구간은 실제적으로 이제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표본 평균을 몰라요. 그냥 x 바라고 할게요. 구했어요. 표본 평균을 구했고 95%짜리니까 1.96이 되겠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7이죠? 시그마 1.4 x바 모르고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1.4 요렇게 구했더니 요게 a가 됐고 문제에서 요게 7.992가 되었다. 이때 a 값은 뭐냐? 얘는 뭐냐? 요거 나오잖아. 약분되면 요거 약분되면 뭐 나오냐? 어떻게 돼? 0.27214 87에 50 0.28에다가 1.4를 곱하니까 이게 x바 더하기 28 곱하기 14 하면은 8, 4, 32, 4, 28, 28 29 0.392가 나오는 것 같아요. 0.392 그러면 x바는 뭐가 되는 거야? 7. 뭐가 되는 거죠? 6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7.6에서 이거 뺀 거죠. 0.392 0.391을 빼면은 7.8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7.208이 나옵니다. a가 7.208이어서 답은 여기 답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방금 배웠던 문제죠? 그냥 공식만 썼던 문제죠, 완벽하게. 그 문제가 수능 문제였어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공식만 외워도 틀겠죠, 이런 거는? 아닌가요? 이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냥. 쉽죠?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뭐, 틀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공식만 정확히 쓰는 방법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1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6번. 나름대로 이제 시험 문제네요. 시험 문제. 그죠? 16번 풀고 15번까지만 풀고 오늘 마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넌 안 가도 되냐? 가세요. 미술학원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교통비가 8만 원인가요? 평균이 8이라고 하니까 되게 애매하긴 하다. 평균이 8이래요. 교통비가. 월 교통비. X가 평균 정규분포 따르는데 8이고 표준 편차가 1.2 정규분포 따르는데. 이미 추출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미 추출한 거죠. N은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P가 X바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이 P가 7.76부터 X바가 어디 있을 확률? 8.24에 있을 확률이 뭐보다 커 났다? 0.6826을 따른다. X반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다 알겠지만 목평균하고 똑같고 평균은
그 다음에 그 1.2를 뭐로 나눈 거죠? 루트 n으로 나눈 거에 제곱을 따르는 이제 표준 편차, 표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2를 따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8의 대칭으로 8.24가 된 거잖아. 8의 대칭. 목평균에서. x바는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루트 n 0.68 이루기. 0.68 이루기면 얼마가 돼야 돼? 신뢰도가? Z가? 자, 거기 보면 0.68 이루기의 반절이 몇이죠? 반절이 몇이죠? 0.3413이죠, 반절이? 0.3413이 되는 게 몇이야? G가 몇이죠, 그때가? 1.0이죠? 그러니까 1.0을 따른 거야. 1.0을 곱한 거야.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95%였으면 뭐 1.96이었을 고 99%였으면 2.58이었지만 0.6816, 68%의 신뢰도를 가지는 거는 1이에요. G가.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이게 몇이었다? 8. 이게 몇인 거죠? 이게 8.24잖아. 그래서 이거 더하면 평균은 나오거든요? 더하면 이게 8이거든, 이게 8. 가운데 있는 거니까 어차피.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에 몇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몇이 나와야 돼? 0.24가 나와야 돼. 뭐 이런 문제예요. 0.2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곱하면 어차피 1.2잖아. 이거 5분의 6 아니야? 5 루트 n분의 6이 0.24예요. 0.24에다가 최소가 되겠죠, 뭐. 다 필요 없겠죠, 뭐. 약분하면은 0.04. 5를 곱하면 루트 n분의 1은 0.2. 5분의 1이죠? 루트 n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몇이 된다? 25가 된다. 이게 답이에요.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따라줘서 요 G가 1.0이다. 표를 찾아가지고. 그거 변형시킨 거야. 약간 외웠던 애들 조금 떨궈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엄청 어렵나요? 어렵게 있나? 0.34일단 찾는 게 어려워? 이거 1 찾는 거 어려워? 표에 다 있잖아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문제가 쉬워, 안 쉬워? 내 생각에 쉽냐, 안 쉽냐? 다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똑같은 공식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 15번 하나 풀고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어느 운송회사에 들어오는 화물 무게는 평균이 30이고 화물 무게 X는 정지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8에 따른대요. 적재 중량이 Akg 이상이면 공고음이 울리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16개의 화물을 동시에 음모할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0.07이다. 자, 보세요. 이게 조금 문제 어렵게 됐죠? 지금 뽑았어. 그래서 N은 몇이냐? 16이라고 줬어요. 16개를 뽑았어요. 그럼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16개 뽑았으니까 걔는 X바라고 하면 이 X바, 표준 평균은 기본적으로 X바인데 적재 중량이 Akg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16개의 화물을 동시에 경고음의 확률은? 자, 그러면 16개인데 Akg이지. 맞아, 안 맞아? 자, 봐봐. 16개가 Akg이면 평균 한 개당이잖아. 맞아, 안 맞아? 평균 한 개당이죠? 그러면 한 개의 중량은 얼마 이상이 된다는 거야, 결론은. 여기 6개가 Akg이잖아, 지금. 적재 중량이니까. 그래서 한 개의 그 중량은 A를 뭐로 나눠야 돼? 16으로 나눠. 이게 한 개의 중량이에요. 한 개 중량이 16분의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울린다? B 울리는 거야, 경고음이. 그러니까 X바가
16분의 A보다 이게 무게가 더 많이 나갈 확률이 있으면 그때 B 울리는데 그 B 울리 확률이 0.07. 그러니까 지금 저 Akg을 그냥 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X반은 표본 평균이잖아. 평균 낸 거니까 얘도 16을 나눠줘야 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졌죠. 문제를 좀 이해하기가. 그리고 이 X반하는 거는 정규분포에 따르잖아. 뭐를 따르냐, 정규분포. 30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4분의 8이니까 2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시키면 0.07인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얘를 표준화시키면 G는 16분의 A에서 뭐를 빼는 거죠? 30을 빼고 2로 나눈 거죠. 이 확률이 0.0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화시키는 거죠. 16분의 A에서 평균 빼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보자면 어디로 매칭이 되는 거냐?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0.07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표준정규법에 들어갔을 때 여기 앞에를 봤더니 이게 지금 0.07인 거죠. 그럼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의 확률은 0.4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0.43일 때가 몇이야? 1.5죠? 이게 지금 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1.5가 나와야지만 1.5다 같을 때 0.07이 나온다는 거죠. 1.5. 그러면 2분의 16분의 A 빼기 30이 1.5가 2분의 3이죠? 약분 내면 이게 3이에요. 16분의 A가 넘어가면 33. A는 16 곱하기 3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528이 나옵니다. 528kg 이상이 올리면 삐 적재 중량 초과하겠습니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답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프지만 여러분들 특강이 끝났습니다. 특강이 끝나면 왜 슬픈 거냐? 방학이 끝났다는 얘기 때문에 슬픈 거죠. 특강이 끝나서 슬픈 게 아니라 이제 방학이 끝났다. 특강은 이제 방학 때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죠? 특강이 끝나는 건 여러분이 좋아하겠지만 방학이 끝났다 그러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확률과 통계 개념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